여수산단 공장용지 조성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할 곳이 없다는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이 지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토 처리를 두고 업체마다 경쟁을 벌이다 보니 무단 처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훈군이 분청 문화박물관 전시를 위해 사들여 위장 논란을 빚었던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보훈군은 이 가짜 유묵을 포함한 6점의 유묵에 4억 원이나 지급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속하게 탈출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출을 돕기 위한 차량 내 망치 구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의 한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 협조로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곳이든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바로 현지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큰 홍역을 치르기 일쑤죠. 하지만 주민들이 설립에 공감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 토론회 현장.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장애 학생 학부모가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학생 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예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부족한 시설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2시간 넘게 등교를 하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도 늘면서 맞춤형 교육 역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10년 전 폐교된 이 학교는 유치원과 여가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근 들어 특수학교 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과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자녀들의 통학과 교육으로 근심에 차있던 학부모들도 반기기는 마찬가지. 사업 초기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됐지만 협의와 설득으로 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장거리 통학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이제 광양시에 특수학교가 들어오고 특히 이 옥동마을 주민께서 좀 더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관계기관이 교육과 복지를 겸할 수 있는 학교의 미래상을 제시했고 장애 학생들을 배려하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번 사업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애들이 다 훌륭히 잘 커서 부모의 곁에 가서 훌륭하게 컸으면 하는 그걸 바랄 뿐입니다. 또 폐교 활용 방안을 고민해왔던 졸업생들과 해당 지자체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해 순탄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는 170여 곳. 오는 2022년까지 26곳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업이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역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공사 중 나오는 돌과 사토를 처리하지 못해서 여수산단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사태가 예상됐는데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 공장용지로 전환된 녹지는 모두 6곳. 이 녹지를 허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1000만 세제곱미터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토의 50%를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단 입주업체들은 사토 처리 걱정을 덜고 반대로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는 매립에 필요한 자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립 공사는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화력발전소가 바닷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사용하는데 매립지가 조성되면 발전소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겁니다. 70계획상으로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최초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사업 지금 안 하고 있고
차 있고 하니까 막대한 양의 사토를 처리할 곳이 갑자기 사라진 셈인데 이를 대체할 장소는 구하기 어렵고 설상가상 토석의 강도나 색깔도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를 가져다 쓰려는 업체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을 해라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발표를 막상 해보니 이런 걸 안 갖고 갈래 이런 업체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토 처리를 두고 경쟁 아닌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일각에선 정해진 공사 기한과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사토를 무단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작게는 여수시, 크게는 전라도에서 SOC 사업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항만공사나 암석이 필요한 공사가 발주 계획이 있으면 조기 발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현재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산단 입주업체는 모두 4곳. 여기에 대림산업도 내년 하반기 이후 12만 제곱미터의 녹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사토 처리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 주도의 지역 재생 사업인 샛들마을 사업이 전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어제 올해 사업 대상지 102곳을 발표한 가운데 여수 1개 지역, 순천과 광양 각각 2개 지역 등 전남 지역에만 21군데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전체 집계에서도 전남 지역에서 전국 304군데에 20%에 육박하는 52개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은 농협조합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고흥 두원농협은 조합장 A씨가 최근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위탁을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두원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고흥 출신의 모길신 선생을 기리는 창작 동요제와 동시대회가 개최됩니다. 모길신 기념사업회는 자전거의 동요 작가이자 항일운동가인 모길신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동요와 시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 달 4일 모길신 창작 동요제와 동시대회를 고흥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동요제는 오는 20일 예선을 거쳐 독창과 중창 20팀을 선정해 다음 달 4일 최종 본선이 치러지며 동시대회는 당일까지 접수를 받아 동요제 본선일에 문화회관 일원에서 실시됩니다. 고흥군이 거액을 들여서 산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6점의 가짜 유물에 이미 4억 원이나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당시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목입니다. 장부출과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은 지난 2015년 공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구입할 때부터 위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남긴 장부출과 생불환은 조그마한 종이에 세로 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이 유목이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유물 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목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짜 유목의 소유자 이 씨가 공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만 인정하고 공군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공군은 윤봉길 의사의 유목과 함께 구입하기로 했던 나머지 유목 5점도 가짜일 수 있다며 유목 판매 계약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년 넘게 진위 논란이 제기된 윤봉길 의사의 유목이 가짜인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서 예산을 낭비한 공군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선정한 지역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홍보 활동과 사업 개선을 위한 방문 활동을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지금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한 14개 업체에서 평균 58%의 매출 상승을 이뤄냈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적절한 탈출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장비만 구비되어 있으면 구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릉에서 10대 청소년 5명이 바다로 추락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안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390명. 이 가운데 바다로 추락해 발생한 피해는 30%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에게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고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을 때 생존율은 10% 정도. 생존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차량 유리를 최대한 일찍 깨고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바다에 잠기면 물의 압력 때문에 발과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기 어렵습니다. 차량 내부에 물이 가득 차고 1분이 더 지나면 문이 열리지만 보통 사람은 그때까지 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비상탈출 망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량용 비상탈출 망치입니다. 차량 내부에 부착해 놓으면 비상시에 쉽게 유리창을 깰 수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는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옆유리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방법은 차량 내에 비상용 차량 망치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구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장비들은 운전자의 손길이 자주 닿는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잇따르는 해상 추락사고, 추락사고에 대비한 탈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차량에 탈출 망치 같은 장비 부착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농가들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활동이 강화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11월까지 20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수확기에 출현이 빈번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시 관내에서는 29건 3만 6천여 제곱미터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농가들에게 1,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조상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청명과 한식절기에 맞춰 여수 영락공원의 화장시설이 추가 가동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5일과 6일 청명 한식절을 맞아 화장시설 이용객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라면 영락공원에 시설 4호기를 추가 가동하고 해당 이틀 동안은 사용 접수도 오전 7시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구 의원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여수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석유화학안전체험 교육장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여수산단 공업 용순환 해소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해 김 의원에게 여수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여수시는 김 의원이 지역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대책과 신증설 계획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관광 휴양 부문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여수시는 중앙일보가 주최한 2019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다도의 섬과 먹거리, 낭만 버스킹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높이 평가받아 해양 관광 휴양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여수시에 이어 사천시와 안산시, 거제시와 목포시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와 생태문화 관광도시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조선시대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나간읍성 등 생태문화관광 1번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브랜드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만 16세 이상 소비자 12,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혔던 광양 청소년 보호시설이 조만간 준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몇 달 동안 지역 주민과 수차례 대화한 끝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준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비 17억 원을 들여 광양시 중마동에 건립되는 청소년 보호 전문 쉼터는 지난 2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준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전남도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달 한 달 동안 봄철 산란기 자원 보호,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과 면허, 허가, 신고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 기간, 구역, 체장을 위반해 남획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남 지역 내수면허업은 면허어업 4건, 허가어업 590여 건 등으로 채취 포획 금지 지역, 기간, 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 쏘가리 등 모두 14종입니다. 순천시가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혁신 추진체계 확립에 나섰습니다.